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To an economist, 경제학자에게 있어서요. 자, 근데 어떤 경제학자입니까? 후부터 여기 있는 structure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economist를 받아주는 주격 관계되면서 who가 되겠네요. Who succeeds in, 뭐뭐에 성공을 했대요. Figuring out, 알아내는 것에 성공을 했대요. in이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 들어갔죠. Figuring out, 알아내는데 성공했대요. 자, figure out도 알아내다란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A person's preference structure, 그 사람의 선호도 구조를 알아내는데 성공한 그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즉 understanding, 이해를 한다요. 뭘 이해합니까?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로 whether 주어 동사, 뭐뭐인지 아닌지를 사용을 했네요. whether 주어 동사가 지금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보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역할을 이제 whether 주어 동사가 할 수 있고요. 자, 뭘 이해하는 겁니까? Whether the satisfaction, 만족감이죠. 어떤 만족감이요? Gained from consuming one good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satisfaction을 받아주는 PP 형태가 수식이 들어갔네요. 과거 분사가 수식이 들어간 거고요. 하나의 그 상품, 한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gained, 얻어지는 그 만족감이 is greater, 더 큰지 than that of another, 다른 것을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그것, 즉 만족감보다 더 큰지를 이해하는 것, 즉 그게 바로 선호도,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를 알아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거에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자, 진짜 주어 동사는 여기서부터 나오죠. explaining behavior. 자, explaining부터 주어가 들어가는데 이 explaining부터 여기는 dislike까지, 여기까지 주어가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explaining, 동명사 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동명사 주어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죠.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이니까 본동사 is의 단수 동사를 잘 사용을 했습니다. explaining behavior, 행동을 설명하는 것. 이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요. 자, 뭐의 관점? 변화의 관점에서요. 자, 어디서의 변화입니까? in underlying dislikes and likes and dislikes, 호불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의 기저에 놓여 있는 그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explaining, 설명하는 것이 is usually, 일반적으로 매우 problematic,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불호를 가지고서 좋아할 거냐 말 거냐의 관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To argue for instance, 예를 들어 to argue, 주장하는 것. 자, 예를 들어를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를 사용한다는 건 for instance나 for example을 사용한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주장에 뭔가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 한 경제학자가 얘기했죠. 어떠한 물건을 살 때 그것에 대한 호불호, 좋아할 거냐 말 거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를 이제 만족감을 따질 때 그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말에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가 나와야겠지? 예를 들어서 to argue, 주장하는 것. 자, to 부정사 명사적용법 주어 역할 들어갔어요. 그래서 to부터 여기 있는 preferences까지 주어가 들어가는데 진짜 주어는 이 to argue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거, 뭘 주장합니까? 동사니까 뒤에 목적으로 that부터 여기까지 들어가겠죠? The baby boom, 아기를 엄청나게 많이 낳는 베이비 붐이죠. 베이비 붐은 아기를 많이, 그 출산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급격하게. 베이비 붐과 and then, 그리고 나서의 the baby bust, 출산율 급저하. 이것은 resulted from, 뭐뭐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result from과 result in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오고 뭐뭐에서 비롯되다.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오고 뭐뭐의 결과를 가져오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낸다면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잘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자, 뭐뭐에서 비롯되었다. 뭐에서 비롯되었어요? an increase, 증가죠. and then, 그리고 나서의 a decrease, 감소요. in the public's inherent taste for children, 아이들에 대한 대중들의 내재적 기호에 있어서의 증가와 감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a change in relative prices, 상대적 비용에서의 변화라기보다.
자, against the background, 뭐뭇을 배경으로 해서, 뭘 배경으로 해서요? of stable preferences, 변동 없는 선호도를 배경으로 해서 상대적 비용에서의 변화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고 적게 낳고 라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기호, 그러니까 아이들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증가 감소, 이거 가지고서 이제 베이비붐과 베이비 버스트,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places, 여기가 본동사죠. 입지에 놓게 됩니다. A social scientist, 사회과학자를 in an unsound position, place 포지션이 입지에 두다니까 불안정한 입지에 두게 만듭니다. 불안정한 입지, 즉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회과학자는 불안정한 입지에 놓이게 된다. 즉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허무맹랑하다 이거예요. 아,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로 설명을 한다면 바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아기에 대한 내재적 기호를 가지고서 출산율의 증가와 그 감소를 설명하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출산율이 늘어나면 그때는 뭐 대중들이 아이를 좋아해서 뭐 많이 낳는 겁니까? 그럼 출산율이 낮아졌을 때는 아이를 대중들이 싫어해가지고 적게 낳는 건가요? 지금 이 사회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죠? 자, 그 다음에 C번. In economics, 경제학에서는 such an argument about birth rate, 출생률에 대한 그러한 주장은 would be equivalent to, 자, 뭐뭐와 맞먹다, 뭐뭐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 equivalent to 할 때 to가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saying의 ing의 동명사를 사용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그냥 say를 쓰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문법 문제로 이걸 낸다고 하면 say 안 됩니다. saying이 맞아요. 자, 뭐라고 말하는 거랑 맞먹냐면 that부터 그 다음 줄 맨 끝에 있는 that까지 대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say의 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A rise and fall in mortality, 사망률에서의 상승과 하락이 could be attributed to, 뭐뭐에서 기인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An increase in the inherent desire, change for death, 죽음에 대한 내재적 욕구 변화에 있어서의 증가에서 기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률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건 반대로 이제 사망률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니네가 지금 방금 위에서 얘기한 그 주장이 뭐랑 같냐? 그러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사람들이 안에 갖고 있던 내가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야?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사망률이 증가하는 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 이제 그만 생을 마감하고 죽어야겠다. 그거에 대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로 진짜 힘들어서 자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전체 인구수로 따져봤을 때 정말 극소수잖아요. 근데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를 마치 정말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설명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유행병, 질병 때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뭐 생활상의 문제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죽어서 사망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솔직히 허무맹랑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C를 찾아야 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그러한 주장이에요. 그러한 주장. 그러한 주장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이 베이비붐과 베이비버스트, 이걸 설명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요. 베이비붐과 베이비버스트가 그 아이에 대한 그 대중들의 내재적 기호에 있어서의 증가 감소, 아이들을 좋아하냐 마냐의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거. 그래서 이제 B 다음에 C가 들어가고요. For an economist,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changes in income and prices, 소득과 물가에 있어서의 변화가 rather than changes in taste, 기호에 있어서 변화라기보다는 소득과 물가에 있어서의 변화가 affect birth rate, 출생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학자에게 있어서는. 그쵸?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아이는 더더욱 안 낳고,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한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부인이 서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를 택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점점 낳지를 않고 있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그죠?
그 다음 마지막 A. When income rises, for example.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할 때 people, 사람들은 want more children. 아이들을 더 많이 원합니다. 또는 as you will see later. 당신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 as는 뭐뭐이지만 more satisfaction. 더 많은 만족감. derived from children. 아이들로부터 오는 더 큰 만족감. 그 만족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원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더 많이 낳고 싶어 한대요. even if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their inherent desire for children. 아이들에 대한 그들의 내재적 욕구는 stays the same. 똑같이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사람들은 아이들을 더 많이 원한다라는 거야. 이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생활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이제 아이를 낳아도 내가 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 아이를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겠다, 경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아이를 원한다라고 돼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걸 걱정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빚이 많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든데. 그때는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게 제1의 문제가 아니겠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제1의 문제가 될 테니까 아이를 낳는 문제는 일단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소득이 증가해. 즉 생활이 안정이 되면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출산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죠. 예,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출산율의 증가와 하락을 사람들의 기호를 가지고서 그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출산율의 증가 하락은 그 소득의 증가를 원인으로 봐서 설명을 했을 때 더 그럴듯하게 설명이 된다 이거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BCA입니다.